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족끼리 함부로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 혹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돈을 내가 사용하면서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를 피해 안전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죠. 먼저 전체적인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해당 은행은 우리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각각의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이 국가기관은 해당 정보를 잘 정리해서 국세청에 다시 전달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기반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구조이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 우리 거래 정보를 국가기관에 보고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000만 원은 하루 동안 한 명의 명의로 한 개의 은행에서 발생된 거래 금액의 총합을 의미하는데요. 은행별로 각각 1,000만 원씩, 입금과 출금도 각각 1,000만 원씩 별도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날 신한은행에서 800만 원, 하나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할 경우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지만 국가기관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각 은행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같은 날 하나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고 600만 원을 다시 입금했으면 어떨까요? 이 역시도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입금과 출금 따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날 하나은행 ATM에서 500만 원, 창구에서 800만 원을 출금했으면 어떨까요? 총합 1,300만 원으로 하루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보고됩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거래 보고제도라고 불리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나누어 인출하면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입금과 출금의 합계가 하루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행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의심되는 거래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보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00만 원씩 한 달 동안 나누어 입금한다면 어떨까요?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을까요? 따라서 은행 직원이 국가기관에 보고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의심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대부분 성실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하나의 은행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은행을 나누어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으로의 보고는 각 은행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꼭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너무 자주 입출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슷한 금액을 입출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자주 입출금하거나 한 번에 몰아서 거래를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입금의 경우 내 소득 주기와 맞춰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내 소득 수준에 맞게 거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900만 원을 입금할 경우 이를 본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서 보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입금할 때는 소득이 확실한 사람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계좌이체나 입출금을 할 경우 명확한 용도를 메모를 꼭 남겨주셔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 자료도 꼭 챙겨야 합니다. 평소에 정리해 놓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섯 번째, 현금을 뽑아야 할 경우 가처분 소득 내에서 수표로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입출금은 자동보고 대상이지만 수표나 계좌이체, 방식의 자금 이동은 원칙적으로 자동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출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자금 출처 조사, 사업자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따라서 내 소득보다 너무 비싼 집을 사거나 자녀에게 현금을 무리하게 증여하는 등 평소에 문제가 될 만한 거래는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은행은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거래 혹은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국가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보고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해서 보고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보고될 확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소에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된 국세청 빅데이터 사업이 요즘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가급적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방법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